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슬그머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국민적 의혹이 발생했는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 탈법이 있다면 그것이야 민정수석의 소관의 업무가 되겠지만 일반적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의 건의에서 밝히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동서인 김모 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네, 처음 듣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친동생 남편인데 이 김모 교수가 작년 초에 모 대학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 분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김모 교수의 영향으로 정상대학행 막차를 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보도도 처음 봅니다. 자, 이게 한 달 됐는데요. 이상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난 뒤에 한 달이 넘도록 교육부도 청와대도 대통령 친인척에게 제기된 이 의혹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었다면 밝혔으리라 봅니다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았나. 아니요,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요? 뭐 어떤 판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네.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싹을 미리미리 자르는 것이 총리님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걸로 봅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좀 잘 들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그게 누구 지금 의원님 말씀입니다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난 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무정부 상태인 듯하다. 이건 누가 얘기했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인사들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전 정부를 조롱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1번가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1번가. 그 선거 때 뭔가 의견을 듣는 창구 아니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정책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최다 구매를 한 1위 공약 상품이 뭔지 압니까? 네, 저는 그때 지방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선거에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지사였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1위였고 좋아요가 20만 5천 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표현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한 건데요. 예, 총리님 손주 있으신가요? 네. 예, 저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주 예쁜 손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직과 맞바꿀 만큼 아주 귀하고 예쁘죠. 그런데 그 총리님의 그 귀한 손주들을 어른들이 가둬놓고 하루에 5개피에서 7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아이들은 울며불며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총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참 견디기 힘들겠죠. 할아버지로서.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구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버클리어스라는 곳에서 지난 3월 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을 하니까 이 무려 하루에 5개 피해에서 7개 피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흡연자만의 문제인데 이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를 잡겠다,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엄마들이 지금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가고 싶어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를 팔아서 정권을 잡은 그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대선 때의 얘기를 주셨는데요. 말하자면 그때도 이미 심각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것이 연평균 농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봄철 네. 고농도 미세먼지라든가 또 그 기간이 길어서 국민들께 특별한 고통이 더 커졌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상 최악인 이번 미세먼지 대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달 초에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이었는데 이때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평이 하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순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단체 일을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그 환경단체 보조금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커다란 이 발목을 잡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38%가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 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순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전현직 환경부 장차관을 포함해서 환경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환경 관련 공의직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현 정권을 공동 창업했고 또 환경단체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이 즉 이 정부와 정치적 이런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해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기구에 그런 분들이 동참해서 지혜를 함께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의 통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완화되고 있지 않는가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 총리님, 현 정권이 아주 건강해야 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단체들에 대한 모멸로 인식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네. 환경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장관님,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그 발생량을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업장이 가장 많습니다. 한 40% 되고, 그 다음에 그 건설 기기에서 한 16%,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에서 한 14%, 그 다음에 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중국에 국내 미세먼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죠? 네. 예,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세 차례 그 한중 간 정상회담이든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거기서 미세먼지에 관한 우려를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거기서는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제대로 못 들었네요. 제대로 질문 안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거고요. 이거는 당당한다는 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고 국내용으로 국내에 허세만 부린 거 아닙니까? 네, 뭐
외교적인 수사보다는 사실 한중 간의 미세먼지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느 만큼 줄여내기 위한 합의를 하고 또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또 실천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 미세먼지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그렇게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 전 정부에서 이미 다뤘던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서 공동성명서까지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상당히 뚜렷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한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죠? 특히나 수도권은 미세먼지 1위가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경유차 대책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에 그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보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20년까지는 21년까지는 기존 한 269만 대의 노경유차의 한 60% 정도를 저공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가 266만 대입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예, 그렇죠? 예. 근데 1년에 15만 대씩 올해 예산으로 보면 15만 대가 폐차가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평균 17.7년이 걸립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저공해 조치라는 것은 폐차뿐만 아니라 LNG 차로 어떤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노후 경유차만 놓고 보면 근데 지금 경유차 총 몇 대입니까? 전체 차의 한 43% 정도 됩니다. 한 1,000만 대 되죠. 그죠? 2,300만 대 한 4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266만 대 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데 17.7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경유차들이 다 나이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노후 경유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발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2, 3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차가 사라질 것을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긴 뭐가 사라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유차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뭐 이 정부의 정책이라보다는 기존 정책의 어떤 그런 혜택에 의해서 경차를 더 많이 사게 됐던 겁니다. 네. 이게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차는 경유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아니 그 경유차가 늘어나면 세상 탓이면 뭐하러 이런 약속을 합니까? 말씀드린다면 그 경차 보급을 사실은 과거에는 장려했습니다.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으로.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네. 완전 엉터리고요. 경유차를 줄여나간다 그랬는데 경유차가 전체적으로 6%가 늘었고 경유 승용차는 10%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렇죠? 네, 그것은 뭐 과거에 클린 디젤 정책에 의해서 많이 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차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줄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소득층 소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그 차량 전환에 따르는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이런 정책과 함께 폐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 그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조기차 폐차하고 신형 경유차를 구매를 하는데 그 이래 갖고 경유차가 줄어듭니까? 네, 그것은 뭐 상당히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대한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등급이 높은 차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경유차 문제와 관련돼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첫 번째로는 경유차 생산을 금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폐차 지원금은 경유차가 아닌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는 뭐 휘발유차든지 친환경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작사가 경유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정책 이거 못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 거꾸로 가고 네, 있어요. 일시에 줄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었습니까? 발전량이? 네,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3년간 생산량은 전력 생산량은 25.4% 늘었습니다만, 11.4% 늘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25.4%가 줄었습니다. 발전량 늘었죠. 네. 왜 늘었습니까? 그건 지난 과거 때 이미 계획됐던 혹은 또 진입했던 이 석탄 발전사에서 많은 원전 감축하려니까 늘은 거잖아요. 원전 감축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방 미세먼지의 양은 줄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의 양이 줄은 것도 지난 정부에서 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설비 보강, 부품 교체, 또 기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이거에서 줄은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줄인 게 폐쇄도 아니잖아요. 여러 개 했고요. 그다음에 상한 제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 발전소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1메가와트 하는데 평균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건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네. 예, 어마어마하게 1만 3천 제곱미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70배의 땅이 필요해요. 우리 산림 다 파괴해 갖고 태양광 발전 만들 겁니까? 네, 지금 군 정부에서도 친환경성과 주민성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과 에너지가 상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현 정부가 204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은 얼마 듭니까, 예산은? 예산은 아직까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아니, 계산 다 했잖아요. 320조가 들어요. 네. 그 이거 감당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감축 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집행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과 그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전기세는 얼마가 오릅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말입니까 이게? 아니 장관님이 이걸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하세요? 예, 모른다기보다는 그것은 저희 부관에서 부에서 다루기보다는 산업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원전으로 하면 태양광에 비해서 6배가 들고 수명까지 하면 18배가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전기세가 2배 이상이 올라요. 2배 반 정도가 올라요. 그거 모르세요?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부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대답을 안 드린 겁니다. 장관님, 네. 그 여권의 정치적 그 동지들이 태양광 산업에 많이 관여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활동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많은 활동가들은 그야말로 대한 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무당 같은 이 미세먼지 정책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광촉매 페인팅 정책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은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만큼 미세먼지를 전문가들이 효과 없다 그래서 이거 못 하잖아요. 그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줄인다 그러면서 3일 만에 그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150억 쓴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있었으면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대중교통으로 전환이 차량 운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차 같은 이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에 운행 말도 안 되시는 말씀 계속 효과가 하시지 있다고 말고요. 예, 마지막으로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 환경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 효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 한국형 야외 공기 청정기를 한번 개발해보고 또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실증이 있을 때 제한된 구역에서 고농도 기간 동안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했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도 시행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실증 사업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장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네. 총님 나오십시오. 총리님도 현 정권을 촛불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촛불혁명 이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생한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훔친 촛불 도둑 정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금시초문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현 정권의 창업자들은 국민의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지난 정권을 비열하게 조롱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했으며 그것을 기막히게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현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오늘 보신 바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제대로 안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권의 창업자들은 말끝마다 촛불 정권 하는데 저에게는 이 말이 촛불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잘 이용했다는 자랑처럼 들립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촛불 정신은 폄훼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한 시간이 갈수록 그저 선거 기술자들에게 속았다는 국민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빗대어 했던 말씀을 제가 현 정부로 그대로 다시 읽어보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들을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